이번 시간은 용승과 침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승이라고 하는 건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겠죠? 침강이라고 하는 건 바닷물이 내려가는 것을 말해요. 보통 이제 용승이 일어나는 건 연안용승하고 보통 적도용승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용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안용승이든 적도용승이든 그리고 이제 침강, 연안침강이든 대부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 우리가 바람에 의한 영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바람에 의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해수의 이동에선 에크만 수성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에크만 수성에 의해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경우엔 에크만 수성에 의해서 한쪽으로 바닷물의 흐름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만큼 부족해지는 현상 또는 넘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용승과 침강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반구 이야기를 해봅시다. 북반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에크만 수성이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바다, 육지, 바닷물이 이렇게 있어요. 육지구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 이 해안가 근처에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붑니다. 육지랑 나란하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바람 부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뭐가 발생하냐면 에크만 수성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바닷물이 오른쪽으로 빠지게 돼요. 당연히 이쪽에 있는 바닷물이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면 해수면이 낮아지겠죠. 그럼 여기가 공동화가 생길 수는 없으니 아래쪽에 있는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경우를 연안용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 경우에 뭐가 발생한다? 에크만 수성에 의한 해류의 이동이, 해수의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발생해서 부족해진 것만큼 용승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연안용승이에요. 그러니까 연안용승이라고 하는 용승은 바닷물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보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승률을. 반대로 동일한 지역에서 바닷물이야, 그죠? 육지.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그럼 에크만 수성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에는 바닷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쪽은 해수가 바닷물의 양이 많아지죠. 이 많아진 양이 육지로 범람할 수밖에 없겠지만 모두가 다 범람하진 않고 일부가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가 침강이에요. 연안 침강. 그러니까 이번엔 이쪽에 넘쳐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해수면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쪽은 해수면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고 이쪽은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만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침강이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용승과 침강은 이렇게 일어나요. 적도 용승도 마찬가지죠. 적도를 경계로 이쪽이 북반구고 이쪽이 남반구면 북반구에서는 무역풍이 이렇게, 남반구에서는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요.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뭐가 에크만 수성이,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에크만 수성이. 그러니까 여기 적도를 경계로 바닷물이 양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적도 주방 바닷물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도 아래에서 뭐가 발생한다? 용승이 발생한다. 그런 경우를 적도 용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승과 침강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면의 변화가 생기는, 그러니까 이 해수면의 변화가 1차적으로 생기는 건 바람 때문이고 이 바람에 의한 해수면의 변화를 다른, 그러니까 용승이나 침강으로 인해서 보정해주는 형태, 이가 용승,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용승 또는 침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